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생명의 기초, 세포 중에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 효소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혜준이고요. 네, 이번에도 우리 특히 이제 효소와 관련해서 특히 화학 반응, 그리고 물질 대사,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습을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양파 표피 세포를 가지고 삼투압 실험을 같이는 못 해봤지만 제가 시범적으로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때 만든 직접 현미경으로 본 결과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올려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결과를 직접 현미경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나눴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우리 삼투압과 관련된 실험을 했었죠. 네, 그 결과를 직접 만들어 본 그 프레파라트에 대한 결과를 한번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한 것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슬라이드는 뭘까요? 네, 요 화면 한번 직접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세포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동그랗게 빨갛게 염색되어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핵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카민이라는 우리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핵이 붉게 염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들이 꽉 차 있는 거고요. 지금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지금 크기가 그렇게 뭐 크거나 작아 보이지 않죠. 네, 이게 바로 그렇죠. 등장액이라고 하는 생리식염수에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배율은 10 곱하기 10 100배의 배율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현미경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관찰할 수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면 저 화면 하면 벌써 확연히 달라진 게 보일 겁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딱 보시면 네, 지금 딱 봐도 지금 세포가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뭔가 줄어든 해서 여기가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좀 더 밑을 한번 가서 보면 네, 이런데 한번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세포들이 세포벽을 중심으로 쭈그러져 있는 그 얘기는 지금 원형질 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원형질 분리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주변이 고농도라는 겁니다. 그죠? 저에서 고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환경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도당 20% 수용액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뭐 소금물 20%나 뭐 10%나 어쨌든 포도당 20% 이 환경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물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직접 제가 지금 현미경으로 보는 사진들을 직접 제가 지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네, 배율도 지금 맞춰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형질 분리된 모습들이 확연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들, 그래서 포도당 20%의 환경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짜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네, 얘는 뭐 이렇게 막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좀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네, 약간 이게 물론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느껴지나요? 필이 좀 오나요? 그죠? 뭔가 빵빵해진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세포가 빵빵해졌습니다. 왜 빵빵해졌을까요? 그쵸, 지금 증류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증류수 저농도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가 상대적으로 더 고농도기 때문에 저에서 고로 물이 들어와서 지금 빵빵해진 상태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느낌적으로 뭔가 이렇게 빵빵해진 느낌이 약간 보일 겁니다. 세포벽이 있어서 막 뚜렷하게 막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모습들, 네, 좀 흥미로웠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직접 현미경으로도 관찰해도 재밌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실험 영상으로 만든 것들을 직접 지금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본격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 그리고 효소, 그리고 효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까지 같이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요, 우리 생명과학 1으로 가고 이런 생명과학을 나중에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란 기본 개념이 뭐냐? 그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겁니다.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 생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도 그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여러 가지 대장, 세포로 다 가서 거기서 또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분해돼서 그리고 배설물이 나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화학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물질 대사라는 것은 그 화학 반응 중에서 어디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 요거 정리를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큰 분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분자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사례로 포도당을 일단은 큰 분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얘는 기본적으로는 6탄당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6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얘보다 훨씬 더 큰 분자도 있겠죠. 저번에 배웠던 고분자, 단백질, 탄수화물, 녹말 이런 거 더 큰 분자입니다.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포도당에서 작은 분자인 어디까지? CO2까지. 그러면 어떻게 분해가 된 거냐? C가 지금 결합이 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CO2가 되는 거. 이런 반응이 솔직히 생체 내에서는요, 훨씬 더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어쨌든 요런 이 포도당이 어쨌든 분해가 돼서 CO2와 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질 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 분해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잘 안 써 있지만 뭐가 나올까요? 보통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왜? 여기가 고에너지고 여기가 저에너지이기 때문에, 큰 분자라는 거는 반대로 고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저에너지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에너지서부터 저에너지로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 있을 테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잘 많이 이야기 들었던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저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예를 들었는데 아미노산이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CO2가 포도당이 되는 것도 여전히 물질의 합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미노산이 우리 배웠죠. 아미노산이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는 것도 어쨌든 저에서 고로 물질이 합성이 되고 이럴 때는 보통 아이고 어디 갔냐. 이럴 때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물질의 분해가 되거나 또한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물질이 합성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물질 대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체 내에서는 조건이 몇 도에서 보통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36.5도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일정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반응을 하기 위해서 바로 효소라는 생체 촉매가 필요하다. 요거 이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생체 촉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일단 물질 대사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생명 유지에 이제 필요한 화학 반응 중에서 물질 대사와 이제 뭐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얘는 이제 생체라면 얘는 생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생체내가 아닌 그냥 밖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실험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 똑같은 게.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볼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똑같이 포도당입니다. 얘도 똑같이 포도당이야. 얘는 지금 어디겠어요? 얘는 바로 생체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물질 대사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세포 호흡의 예를 보는 건데 똑같은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생체 내에서는 똑같이 결과물은 CO2와 물입니다. 고에서부터 저로 됐어요. 근데 생체 내에서는 이런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여러 가지 이제 방출, 그래서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반응이. 단계. 지금 이거는 뭐 한 5단계밖에 없어 보이지만 사실 포도당에서 CO2가 되는 단계만 하더라도 거의 20단계가 넘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단계들을 거쳐서 그러면 이 단계마다 다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효소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 효소가 요 단계 효소가 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효소들이 각각이, 그러니까 효소,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종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종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단백질 구조할 때도 배웠지만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 단계를 거쳐서 효소의 생체 촉매의 영향으로, 그래서 생체 촉매가 뭔지는 다음에 좀 더 심화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영향으로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외부에서는, 생체가 아닌 외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연소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소라는 거, 그건 뭐냐? 얘는 다량의 에너지를 그냥 한꺼번에 확 방출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 그래서 굉장히 고온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써 있습니다. 우리 물질 대사는 한 몇 도 정도예요? 20도에서 40도 정도, 요 정도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연소 같은 경우는 몇 도까지 올려야 됩니까? 400도를 엄청나게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얘네는 다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소량의 에너지를 아주 단계적으로, 근데 얘는
다량으로. 그래서 엄청난 열과 빛이 확 방출이 되고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당에서 이런 이 물질 대사, 생체에서 일어나는 이 세포호흡은 좀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TP 형태의 에너지 회수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열로 방출이 되지만 40%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아무리 좋은 열기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얘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비교하시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우리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은 정리되게 됩니다.